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요. 소리는 변하는 거야 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소리는 변하는 거야. 네, 소리는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변해요. 자, 제가 두 가지의 노래를 들려줄 텐데요. 잘 듣고 차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두 노래 발음이 좀 다르다는 거 눈치채셨나요? 이 앞에서 스나스가 한국어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서 머릿속 소리로는 똑같이 들리지만 실제로 엄격하게 말하면 다른 발음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미자 씨가 20대에 말했을 때, 그러니까 64년에 이미자 씨는 C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C라고 발음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이렇게 발음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45년 후에 이미자 씨가 그 레코드를 취입할 때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부분에도 동백아가씨도 마찬가지예요. 64년에 취입할 때 이미자 씨는 동백아가씨라고 발음을 하고 있고요. 45년 후에는 동백아가씨라고 발음하네요. 한 사람 안에서도 45년 동안에 많은 발음의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한 사람 안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한 사람 안에서만 변화가 관찰되는 걸까요? 한번 다음 소리를 들어보세요. 말을 배울 때는 먼저 그 소리를 잘 듣고 그 다음에는 그 소리를 똑바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말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서 잘못하면 틀리기가 쉽습니다. 네, 이번에 들었던 자료는 굉장히 오래된 녹음 자료 같죠? 네, 맞습니다. 1935년에 심의린 선생님께서 조선어 독본을 낭독한 그런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었던 부분은 이 낭독 자료를 만들게 된 배경 같은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심의리 선생님께서 35년에 녹음한 자료인데요. 역시 지금으로부터 한 7, 80년 전인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다음 세 개의 뉴스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임진왜란을 겪은 지 360년, 7년의 투쟁 끝에 외적을 동해에 무찔른 선열의 유지를 받들고 현아 치열한 멸공전을 완전 승리로 이끌어 나가자는 임진난 6주갑 기념 국난 극복 시민대회는 수만 군중이 참집한 부산 충무로 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네, 각 직장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자고 시무식을 갖고 또 알찬 한 해를 다짐한 것 같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 등 이른바 언론개혁 3법을 확정 발표합니다. 언론개혁법 여당안은 신문시장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지만 신문사 대주주의 소유지분 제한은 논란 끝에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방금 들었던 뉴스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연대의 그 뉴스예요. 첫 번째 들었던 건 1960년대 뉴스고요. 두 번째 들었던 건 1980년대 뉴스고 마지막에 들었던 거는 2000년대 뉴스예요.
불과 20년 상관인데 굉장히 말하는 게 달라졌죠? 예,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답니다. 예, 자, 소리는 사실은 언어적 요소 중에서 가장 빨리 변하는 요소예요. 시간에 따라서 가장 많이 변하고 가장 빨리 변하는 요소죠. 자, 그러면 그 소리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발음의 변화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발음의 변화 부분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앞에 강의에서도 잠깐씩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종합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모음의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의 모음과 에 모음이 합류한 거예요. 여러분이 모음 체계를 공부했을 때 2강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여러분이 아마 애가 더 이상 서울말에서는 구분되지 않고 사용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옆으로 기어다니는 것도 개, 그리고 멍멍 짖는 것도 개 이렇게 발음을 하시죠.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기와 개를 구분해서 발음했었어요. 이렇게 애와 애가 구분됐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것들이 이제 구분이 없어지면서 현재로 오게 되는 거죠. 자, 아주 오래되지 않은 그 시기에도 애와 애는 구분되었답니다. 1950년대 사설을 보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와 애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1954년 이승영 선생님 책을 보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와 애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50년대 사설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국어학자였으니까 이 선생님의 관찰을 통해서 이제 그런 사설들을 썼겠죠. 자, 그리고요, 2002년에 최혜원 선생님께서 그 연구 책임자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20대부터 80대 서울말 화자들의 발음을 조사한 그런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요, 그 대부분의 그 20대에서 80대 화자들의 대부분이 서울말에서도 애와 애를 구분해서 발음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음의 변화도 한 5, 60년, 6, 70년 사이에 이제 변화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자음의 변화도 모음의 변화만큼은 아니지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즈가 옛날에는 15세기에는 국외음이 아니었는데 현대국어로 오면서 국외음으로 이제 변화를 하면서 뒤쪽에서 발음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국어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 50년대, 60년대 자료를 보면요, 그 지읒 발음이 현재와는 조금 다르게 앞쪽에서 발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명 선생님께서 2002년에 쓴 그 박사 논문을 보면 대한뉴스를 통해서 20년 단위로 뉴스 발화를 분석해서 한국어의 여러 가지 말소리가 변화했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읒 발음이 옛날에는 국외음보다는 조금 앞쪽에서 발음되다가 현대로 오면서 국외음으로 많이 발음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연구하셨던 것들을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장 많이 변한 것은요, 운율의 변화예요. 그 운율이 가장 많이 변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장단의 변화죠. 앞에서 우리가 서울말은 이제 더 이상 장단의 구분을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표준발음법에서는 서울말에서는 장단을 구분해서 발음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여러분이 말을 할 때는요, 그 구분해서 잘 발음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서울말은 점점 장단의 구분이 단어를 구분하는데 장단의 구분이 별로 없어지죠. 단어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장단이 더 이상 기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장단의 소멸에 대해서는요, 1950년대부터 사실은 지적이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장단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승영 선생님께서 59년에 쓴 논문을 보면요. 서울말은 더 이상 장단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승영 선생님은 서울말 화자다. 본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표준어 화자인 내가 장단의 구분을 잘 들어보니까 서울말을 쓰는 사람들은 장단의 구분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3년이죠. 1960년으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죠? 거의 50년 이상이 흘렀어요. 자, 60년대 초, 50년대 말에 그 장단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했던 젊은 사람, 예를 들면 20대라고 생각해봐요. 50년이나 60년이 지난 지금은요, 그 사람들이 거의 100세가 넘었겠죠. 자, 젊은 사람들은 장단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노년층이 되었어요. 혹은 돌아가셨겠죠.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장단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단의 소멸도 이제 말소리 변화의 하나 아주 중요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억양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봤던 새 뉴스를 보면 그 앵커들의 운율이 억양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 발화 속도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2004년에 연구했던 그 연구를 보면요. 저는 어떤 연구를 했냐면 1960년대 자료하고 2000년대 자료를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1960년대의 뉴스를 읽는 사람들과 2000년대 뉴스를 읽는 사람들 5명씩을 남자 화자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이 어떤 속도로 말하는지를 봤죠. 그랬더니 1960년대에는요. 말 속도가 초당 5.2음절, 그러니까 1초에 한 5음절 정도를 얘기했는데 그 뉴스를 읽는 사람들이요. 2000년대에 오니까 뉴스를 읽는 사람들이 6.1음절, 그래서 한 음절 정도가 40년 동안 발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리는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김밥의 예를 봤는데요. 저는 보통 김밥 이렇게 발음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김밥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김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사람들은 김밥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일종의 소리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소리의 변화 생각보다 빨리 많이 일어나는 거 흥미롭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옛날 자료들을 다시 보면서 재미있는 점들을 찾아보는 거, 이것이 이제 말소리에 관심을 갖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저와의 말소리 여행 흥미로우셨나요? 흥미를 갖게 되면 아는 만큼 이렇게 보이게 돼서 많은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소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어떤 발음을 하고 있는지, 그 발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다양한 시각에서 말소리에 대한 탐구를 11꼭지를 통해서 했을 거예요. 여러분 더 말소리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여러분의 발음이 조금 더 향상되는데 제 강의가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